돈을 많이 벌면서 돈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돈이 적든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돈은 당신의 일상을 정의한다.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의 과제는 돈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씩 점점 더 이제 키워 나가는데, 네, 그 다음 챕터는 1969년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챕터인데, 이 필라이트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바로 인간 자본, 그러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육상성도 출신이거나 아니면 네. 부상을 당한 사람이거나 되게 좀 다 허점이 하나씩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완벽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 각각의 장점을 잘 활용하려고 네. 했었습니다. 하긴 뭐 여기 보면 뭐 휠체어를 타는 뭐 그런 네. 은퇴한 선수도 뭐 이제 고용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장점들이 막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다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장의 역할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매출이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67년에는 8만 달러였는데 이제 네. 69년 2년 만에 15만 달러가 됩니다. 거의 또 2배가 된 네.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나이가 31살이었다고 합니다. 31살. 뭐 했지? 근데 그때까지는 막 이렇게 막 발품 팔고 이러면서 장사를 했는데 이제부터 뭔가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직원한테 막 추리닝하고 신발 신겨가지고 막 포스터 대충 만들었는데 네. 이제 우리는 뭔가 진짜 이게 뭐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포스터도 막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던 당시에 미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었던 오니치카 타이거의 직원인 네. 기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자꾸 막 이렇게 재는 듯한 느낌을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오니치카를 미국에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되게 막 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직원하고 오니치카 회장하고 블루리본이라는 회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 옵니다. 근데 왔더니 네. 너무 초라한 거죠. 네, 너무 초라하고 막 유리창도 깨져 있고 막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럴싸한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네. 이사를 하고 나서 재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오니치카 측에서는 3년만 제한을 3년만 해라. 네. 근데 그 필라이트는 5년을 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3년까지만 딱 이렇게 허락을 받고 네. 왔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 뭔가 좀 잘해보고 있는데 네. 왜 이 사람들 우리를 믿지 않지? 네, 그래서 그때의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고 냉랭했다고 해요. 네. 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아무래도 판단을 할 때 네. 물론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은 근데 심하긴 너무 심해. 막 유리창도 깨져 있고 그런 데서 막 일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때 당시가 60년대인데 60년대 15만 불이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거든요. 엄청난 매출액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마 일본에서도 한번 왔었을 텐데 네. 왔더니 이제 막 허름한 창고 같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뭔가 이제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네.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주문한 그 신발 사이즈가 막 다르게 오고 늦게 오기도 하고 네.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필라이트가 이렇게 밑에 있던 영업 사무소 직원들이 불만이 엄청났던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고객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 그래서 필라이트는 계속 오니치카 연락해도 신발이 잘 안 온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본 수요를 먼저 채우고 그 남은 걸로 미국 물량을 이렇게 처리한 거죠. 그래서 이 필라이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고 해서 1차 현타를 딱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또 비슷한 시기에 동부 지역에 있는 최대 신발 판매상이 있는데 그 사장이 필라이트한테 연락을 해요. 내가 오니치카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너가 한번 팔아볼 생각 있냐고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뒤통수를 딱 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때 2차로 완전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오니치카 담당자를 미국으로 바로 불러가지고 네. 막 되게 잘해줘요. 막 접대해주고 막 네. 파티 열어주고 막 하는데 그 일본 담당자가 블루리본의 매출이 실망스럽다. 생각보다 이 말을 너무 딱 안 합니다. 나온다. 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여기서 또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네. 그 일본 담당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네. 이 필라이트가 네. 그 사람 가방에 있는 폴더를 네. 싹 훔쳐요. 네. 네. 훔쳐가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봤더니 네. 미국에 있는 18개 운동화 판매업자 명단과 미팅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기는 7년 동안 오니치카에서 막 정착하고 성장할수록 다 했는데 그렇죠.
와 이렇게 파티를 다 해줬는데 진짜 여기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좀 마음을 좀 접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네. 뭐 양측에 뭐 의견 차이가 있었겠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이 필라이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거의 뭐 내가 뭐 모든 걸 바쳐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더니 결국에 내 뒤통수를 치는 네. 개념이 된 거고, 그리고 나랑 잘해볼 마음이 없다라는 걸 이미 확인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오니치카 담당자가 블루리본 회사를 오니치카에 팔아라. 팔아라. 매각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이트가 싫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회사를 찾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와. 명분 쌓기지 그냥.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대출을 해주던 은행도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딱 그런 말을 하자 이제는 오니치카와는 거의 끝났다라는 걸 직감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할까 하다가 네. 오니치카를 대체할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멕시코 신발 공장을 일단 가서 뭐 이렇게 자기 신발 몇 컬레 주문할 거니까 이렇게 네.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야 우리 신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번 자체 제작 한번 하자. 네. 네. 그래서 로고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디자이너가 어떤 로고를 원하시나요 하니까 이 네. 필라이트가 이렇게 좀 휙 지나가는 느낌, 뭔가 동적인 느낌을 원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조합하다가 보니까 지금의 나이키 로고가 딱 나온 거죠. 네. 근데 이때는 좀 뭔가 불신했다고 해요. 네. 네. 이게 근데, 뭐냐? 네. 그리고 또 브랜드 이름도 지어야 되는데 네. 당시에는 후보가 펠콘과 디멘션 6라는 두 개의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더 멋있을 수도 있는데. 펠콘. 네. 근데 그런데 그 오래된 첫 직원이 네. 자기가 꿈에서 나이키라는 그 스펠링이 NIK가 지나가는 거를 봤다 그래요. 네. 그래서 태몽을 꿨네. 네. 그래서 나이키로 짓기로 그렇게 딱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로고와 브랜드명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네. 하긴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막 해석이 분분한데 네. 이렇게 한 게 막 뭐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이거 뭐 네. 따라서 만들기도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이거 그대로 그리기 참 어려운 어렵죠. 로고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름도 뭐 나이키 뭐 니케에서 뭐 온 거니까 네. 뭐 의미도 부여하려면 의미 부여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든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맞아요. 보통은 대충 그냥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잘 되고 나면 다 막 의미 부여를 막 해줍니다. 네. 네,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때쯤에 이 책 제목인 슈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게 슈독은 신발의 제조, 판매, 구매, 디자인에 전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에 그냥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신발에 미친 사람들 네. 슈독이라고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뚝딱뚝딱하게 나이키가 딱 탄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유통상으로 남으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자체 제작으로 간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키라는 뭐 이름도 생기고 로고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물건도 이제 하나씩 만들면서 나이키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네. 이 뒤로는 그 사업이 뭐 잘 되고 어렵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네.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절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절반 뒤는 그 나이키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에까지에 대해 나와요. 음. 근데 여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대책 없는 오합지졸이라는 아.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 직원들은 되게 다 하나씩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도 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꿍닥꿍닥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다 대단한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냈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찌 보면 의지와 뭐 실천력과 뭐 그리고 뭐 어떤 고난을 그냥 극복해 나가면서 네. 결국에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교훈을 또 주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농구화도 만들고 그리고 테니스와 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공장도 뭐 대만과 한국과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화를 해서 네. 좀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은 그 슬로건이 결승선은 없다라는 저스두시 아니라 결승선은 없다라는 네. 그런 슬로건이었는데 네. 아마 언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결론은 마이클 조던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론은 맞아요. 마이클 조던 만난 게 굉장히 컸죠. 네, 마이클 조던을 만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뭐 물론 뭐 작은 회사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네. 마이클 조던을 만나면서 이제 조던이랑 농구화를 이제 만들면서 네. 매출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고 물론 그거를 또 잘 관리하고 디자인도 만들었기 때문에 나이키가 이제 뭐 대단한 회사가
됐겠죠. 그래서 이 책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이 필라이트 이분이 독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전하는 그 섹션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그게 당신은 규정을 깬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제품을 마케팅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네, 그 어떤 스포츠스타에 대한 존중과 네. 그리고 뭐 내가 스포츠를 즐길 때 어떤 그런 즐거운 모습, 네. 그러니까 제품을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즐기는 모습을 계속 광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틀을 깬 거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애플도 그렇고 네. 약간 그런 브랜드 충성도가 되게 높은 곳들이 비슷한 그런 광고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뭔가 우리 제품 되게 기능 좋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네. 뭐 에어조던처럼 그냥 덩크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아니면 뭐 조깅하고 있는 모습을 막 네. 보여주면서 그냥 just do it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그런 광고들. 그러니까 뭔가 그 감성 마케팅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그냥 나이키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제품 자체도 좋았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게 결국에 규정을 깬 사람으로 기억되라 이 말을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떠올랐던 게 테슬라인데 원래는 전기차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는 상용화 시키지 못하고 있었죠. 네. 근데 테슬라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전기차가 확 상용화 됐는데 네. 저는 이 테슬라라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규정을 깨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테슬라를 타고 있지만은 되게 좋더라고요. 꼭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되게 좋아, 되게 좋긴 좋더라고요. 왜 테슬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타고 나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저는 그냥 계속 테슬라를 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물론 뭐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다. 네, 또 다른 얘기도 네. 있죠. 돈을 많이 벌면서 돈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돈이 적든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돈은 당신의 일상을 정의한다.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의 과제는 돈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와, 네, 이것도 좋은 말이죠.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인데 진짜 당신의 일상을 정의한다. 이것도 너무 와닿았고 네. 그리고 돈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를 절제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게 중요하죠. 네. 돈이 중요한데 돈이 중요한 만큼 어느 순간 돈이 나를 막 다 지배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에 그 절묘한 지점을 잘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살다 보면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네. 어느 순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돈만 쫓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것들,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항상 잘 해결해 나가면서 가는 게 또 삶이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 다음 말은 나는 잘못된 판단을 수백 아니 수천 번 했다입니다. 네. 네, 이렇게 아무리 성공한 기업도 네. 이렇게 수천 번 잘못된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진짜 네. 이불킥하고 싶은 순간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순간이 진짜 많은데 그런 순간은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냥 과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완벽한 성공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 없는 성공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실패를 적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순간 성공도 못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어떤 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필라이트도 똑같았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는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었던 나쁜 경영자였다.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그건 뭐 모든 어떤 그 사장 CEO들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네. 사람을 뭐 이렇게 내보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하기도 할 것이고. 근데 저는 이 분이 마음에 들었던 게 자기가 그 가방 속에 있는 폴더 훔친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회사가 있다고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자서전에 안 써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솔직히 다 썼다는 게 네.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어 자기는 나쁜 사람이다. 약간 죄인이라는 네. 그런 죄책감도 가지고 있는 게 네. 굉장히 좀 어떤 품위가 있는 사람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물론 법무팀 검토를 끝냈겠죠. 문제 없는지 확인 좀 해줘. 네, 문제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긴 했겠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네. 뭔가 너무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해요. 네. 이것도 근데 저도 이걸 요즘에 좀 많이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많이 보내고 있죠. 네, 그래서 혹시 도망가고 싶을 정도.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나중에 좀만 보낼 걸.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데 돈을 쫓다 보면 돈과 관련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등한시하게 마련인데 그런 것 중에 가장 먼저 소외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들을 먼저 조금 나중에라고 이제 좀 밀어버리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가족이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외를 하는데 알고 네. 보면 그 당연한 것들이 진짜로 소중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챙겨가면서 돈도 뭐 벌어가면서 둘 다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은 인습을 탑하려는 사람, 혁신을 추구하려는 사람, 반란을 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등에 관역을 달고 다닌다. 네. 승리할수록 관역은 점점 커진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어. 성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시기와 질투 네. 그리고 어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렇죠. 항상 뭔가 잘하는 사람들, 뭔가를 좀 그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기 마련이고, 네. 그리고 무언가 그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 기존의 어떤 그 판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거를 뭔가 흔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직업에 안주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노력하고 천직을 찾으면 힘든 일도 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분은 네. 참 처음부터 천직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천직을 찾은 이후에도 고통이 많았는데 네. 그걸 놓지 않으려고 막 회계사도 막 하고 뭐 어떻게든 막 투잡을 떼어가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만큼 하는 동안 되게 고난이 많았겠죠. 고통도 많았고 네. 거의 젊은 시절을 막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났더니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게 좀 힘들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분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한번 같이 공감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나이키의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네. Just do it. 네.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은 없지 않나. 맞아요. 진짜 네.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방향을 찾았으면 네.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냥 하는 거지 여기서 또 뭐 이거 재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 못 한다. 네. 결국 이 책을 이제 크게 보면은 그냥 그 실행력과 꾸준히 하는 그 인내와 어떤 뭐 나아가는 그 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1960년대에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정말 어찌 보면 혁신 중에 혁신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 그 전쟁 통해서도 네. 결국에 뭔가 나의 의지를 꺾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요 책은 뭐 어떤 분한테 추천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나 너무 힘들다라는 분 그리고 나이키가 좀 궁금하시다는 분, 네. 그리고 나이키 집에 신발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이키가 좀 발그란 얘긴데. 그럼 나이키가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 자체가 약간 그 뭐 자서전이기도 하지만 그냥 뭐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도 저는 뭐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책 자체가 좀 잘 읽히니까 네. 좀 내가 책 읽는 거가 좀 약간 잘 어렵다 이런 분들도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모로 추천할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키를 창업한 필라이트의 자서전인 휴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